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란 말씀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아주 선선하니 좋습니다. 또 장마가 온다고 그래요. 예. 오늘 아주 오래된 아재글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비에? 비 기억나십니까? 5도. 아 어떻게 알았대요? 비? 아? 맥주 안도?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새. 사람들이 이렇게 비를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딸 비가 딱 오면은 비가 몇 도인지 다 얘기해. 비가 5도다. 얘네들은 잘 몰라? 뭐 그건 처음 들어봐요? 네. 가장 뜨거운 과일 이런 것도 있잖아. 막 진짜 뜨거워. 한여름에 나와. 천도 복숭아. 그래서 참 아재 개그. 아니 많이 들어봤어도 또 재밌네요. 막상 새로 들으면 또 아이고 욕하면서 웃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늘 신선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만 시작하는 나란 말씀이 시간입니다.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김칫국이 나오잖아요. 먹을 때는 시원하지요. 근데 이렇게 관용구로 비유할 때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이런 부정적인 설레발 떨고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을 먼저 할 때 우리가 쓰는 관용구로 이 김칫국을 쓰는데 이제 우리 음식 중에서 국물이 있는 그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먼저 혀에 입안에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시큼한 김칫국을 먼저 이렇게 먹죠. 특히 이게 가루가 붙어 있는 떡 이런 거 먹을 때 김칫국을 먼저 먹어야 이게 목이 막히거나 메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김칫국부터 먹지 마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좀 역발상으로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먹는데 이 자기가 떡이 있는데 김칫국만 먹는 사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시를 이 경남말 김치와 국이 합쳐져 있는 이게 국이 나오면 우리 충청도에서 만 쓰는 국 있죠. 국 월국. 멀국. 네. 처음에 멀국 달라 그러길래 예. 뭔 줄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멸치국인 줄 알죠 사람들이. 멀국이 뭐야? 멀건한, 멀건, 건더기가 없는, 뭐 시래기 마른 거라도 시래기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소금하고 맹물만 있는 그런 국을 멀국이라고 하죠. 다른 동네 가니까 없더라고요. 우리들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충청도 사투리. 우리는 그냥 진국도 그냥 멀국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 자체를 그죠. 멀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 자체를. 한번 시 낭송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맑고 고운 남성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씨. 김칫국.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먹나? 핀잔하는 사람이 아니라 떡 줄 걸 어찌 알고 김칫국부터 먹느냐고 묻는 사람. 너는 제 떡 다 나눠주고 떡국물에 김칫국이나 얻어먹는 사람. 입술과 속눈썹에 늘 떡국물이 묻어있어서 고개 쳐박고 혼자 다 먹었구나. 핀잔이나 듣는 사람. 떡시럽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 눈이 오면 떡가루라고 생각하는 사람. 땅이 있으면 찹쌀과 콩을 심어야지. 떡 줄 사람 생각에 김칫국처럼 시큼한 눈물 삼키는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너 김칫국부터 먹냐? 라는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이죠. 여기에서 김칫국부터 먹는 사람은 매우 선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눠주고 남 떡은 다 나눠주고 고물만 남아있는데 그 고물 먹어보면 아시죠?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볼이나 눈썹에 더 많이 묻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광경을 보면 너 혼자 숨어서 떡 먹었냐 이렇게 핀잔 듣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 사람 입에 들어간 거는 이제 떡고물 조금이죠. 이 떡고물이라는 말도 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죠. 떡고물 챙겼다. 네. 떡고물이라도 챙기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사이에서 마름 역할이나 하거나 또 A를 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A를 이렇게 중재해주고 남은 어떤 조금 일본말로 와이루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뇌물 같은 것들을 챙기는 이런 사람으로 떡고물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항상 언어는 우리가 그 언어 자체는 가치가 위아래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한자어라든가 이런 거 뇌물 이런 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죠. 저건 안 좋은 거라는 거. 근데 떡고물이라는 말 자체나 김칫국이라는 언어 자체는 그 언어가 높낮이가 없고 선하고 악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이냐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용구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잘났어. 그걸 또 강조합니다. 정말. 근데 그 말 자체를 문자로 써놓고 보면 잘났어. 정말. 정말 잘났어. 이 말은 같이 위아래 중에서 위죠. 그런데 반어적으로 쓰이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죠. 또 한자말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매우 볼만하다. 한자로는 가관이다. 이렇게죠. 가관, 오를 가자를 쓰고 볼관자를 씁니다. 가자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오를 가자가. 그러니까 가관이다, 볼만하구나.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매우 보는데 내 눈과 마음을 충족시키는 기쁨을 주는구나 이런 뜻이지만 아이고 가관이네 이렇게 쓰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반대로 도저히 눈뜨고 보아줄 수가 없구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자체의 선입견을 한번 비틀거나 뒤집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쓰기, 또 글쓰기, 말하기의 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로 옮겨봤습니다. 혹시 까치눈이 뭔지 아십니까? 네. 까치눈. 여기에 이렇게 손끝 이런데 네. 찢어져 있는 까치는 딱딱하잖아요. 뜯어져 있다라는 게 찢어져 있는 예. 터진 살. 예, 터진 살. 네, 터진 살. 주로 어디에 생겨요? 손끝. 같은 거. 또 발. 발가락, 엄지발 이렇게 네. 도톰한 거 그 사이 뒤에. 예. 이 발바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질이 생기는 부분이죠. 근데 손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모자라거나 또 몸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표피 밑에 이 물집이 생기죠. 작은 물집이 쌀알, 이 좁쌀알처럼 그것이 생겼을 때는 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쓰다가 마찰이 생기거나 닳게 되면 농산일 같은 거 하다 보면 한번 터진다. 터지면 자꾸 일을 하다 보면 터지고 터지는데 나을 새가 없이 새살이 나와서 붙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데일밴드를 붙이고 막 이러죠. 우리가 요즘에는 그걸 뭐라 그러지? 뭐 물집 생겨가지고 말려는 띠단처럼 생기는 그런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이게 살짝 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거친 일을 하게 되고 또 옛날에 뭐 손에 뭐 이렇게 촉촉하게 뭘 바르고 이런 상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일반 살에 비해서 고기 부분은 매우 빨갛고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겠죠. 이렇게 막 사람으로 따지냐 보면 이렇게 막 이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각 나라에 어느 나라가 이게 있겠어요. 그 상처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죠. 근데 우리말은 이거를 정확히 비유를 해서 까치눈. 그래서 까치를 잡아서 까치눈을 이렇게 보면 실제 까치눈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가스러기? 뭐라고 그러죠? 가스러기? 거스러- 가스러기? 가스라기? 뭐 그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떼냈을 때 생겨나는 그런 부분에 그것하고 우리가 생긴 이 상처하고 까가 들어가니까 음의 어떤 비슷함, 그래서 이제 까치눈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까칠거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까칠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명사형으로 이제 쓴 까가 있어서 아마 동일한 음에서 가스러미의 까와 까치의 까가 같아서 오는 동음에서 생긴 어떤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막 거기 눈에서 막 진물 나고 피나고 고름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눈물 나잖아요. 어떤 그런 모양의 유사성 또는 어떤 상처에 진행할 때 거기서 고름이나 눈물이 나오는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까치는 접힌 발가락 및 갈라터진 자리를 까치눈이라고 부르지. 눈 똑바로 뜨고 걸으란 뜻이지. 사마귀 같은 굳은 살은 티눈이라고 하지. 줄기 끝에는 끝눈을 주지. 딴 눈 두지 말고 때 되면 나오거라. 딱딱한 껍질 속에는 숨은 눈을 감춰두지. 입마다 곁눈, 겨드랑 눈을 밝히지. 어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거라. 물속 그물은 그물 눈을 크게 뜨지. 눈을 선물 받는 건 좋은 거야. 숨은 것까지 꿰뚫어보는 참눈과 마음의 눈이며 천리안까지 나중에 뜨는 눈이 더 아름답지. 까치의 눈을 닮아서 이름 붙인 것만은 아니야. 상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란 거지. 세상 이파리는 모두 다 눈이었지. 낙엽이 지네. 붉은 눈이 내리네. 눈이라는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이 아니라 지금 요 시 속에서 지금 기억나는 눈이 뭐뭐 있어요? 지금 듣고 나서 붉은 눈, 눈 무슨 눈? 붉은 눈, 피눈. 티눈, 붉은 눈은 없고 티눈, 까치눈, 티눈, 까치는 끝눈, 그물눈, 끝눈, 끝눈, 숨은 눈, 숨은 눈, 겨드랑 눈, 겨드랑 눈, 참눈, 그물 눈. 그물눈. 네. 이게 눈이 상당히 많죠. 네. 이게 참눈이라는 말도 있고요. 겨드랑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안 나왔지만 이파리는 다 눈이었지. 어떤 눈이었어요? 겨울눈, 쌍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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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눈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그 새싹이 봄이 되어서 딱 뜨잖아.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딱 뜨는 거하고의 어떤 모양의 유사성에서 언어가 발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까막눈도 있죠. 네. 그래서 어느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이렇게 껑충 진화하거나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관용구로 어이구 눈을 떴네 이런 말을 쓰죠. 걔 참 이성에 눈을 떴어 이런다거나. 그래서 눈을 감았던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것도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또 시에서도 시가 깜깜한 어떤 언어로만 돼 있는데 의미의 언어로만 돼 있는데 그것이 독자와 작자를 한눈에 이어주는 시 아니라는 이게 있습니다.
시의 눈 안자를 써요. 그래서 외형적인 생김새로는 목이라고 합니다. 목, 눈목자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바라보는 눈망울에 해당되는 것은 안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서 그것이 그 눈이 자기의 어떤 사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좀 깊이와 철학, 내면의 세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관이 됩니다. 관, 가치관, 세계관 이게 다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의 모양이 이렇게 예리하게 불알이 있는 눈, 이렇게 그 무서운 눈을 그려놓은 것은 이제 눈목자.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눈목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래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이 가로로 옛날에 이렇게 머리를 위로 했을 때 눈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마곡사 사천왕문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막 눈이 좀 무서운 눈, 이제 그런 눈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가 세로 쓰기로 하다 보니까 아래로 이렇게 눈목자가 변화한 겁니다. 자, 속담 관용구 한번 눈을 한번 한 2-3분 동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그 분들도 핸드폰을 꺼내서 눈이라는 한글을 찾아서 겨울에 내리는 눈 빼고 관용구도 한번 찾아보시고 속담도 찾아보시고 우리 그 김현자 대표님은 속담 관용구 쪽 한번 찾아보세요. 앞부분은 다른 분들이 찾을 테니까 쭉 내려서 뒷부분에서 매력적인 속담이나 관용구를 한두 개 메모를 해서 좀 발표해 주시고 우리 현수군은 눈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눈이 또 있는가 낱말, 겸낱말을 좀 찾아주세요. 참 좋은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적극 강조를 하는. 뭐 이렇게 색다른 이런 게 다 있었네 하고 발견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불쑥불쑥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진 양 뭐 하나 쓴 게 지금 뭐 썼어요? 저는 산 사람 눈 빼먹겠다. 아, 산 사람 눈 빼먹겠다. 네. 어떤 뜻이에요? 왜? 아, 요새 좀 어려운 일 있으신가? 왜 하필 그거를 고르셨을까? 요즘에 인심이 좀 박하니까 그거를 좀 골랐습니다. 세상 걱정을 하시는구나. 저는 눈에서 황이 나다. 아, 그렇죠. 네, 몹시 억울하거나 질투가 날 때 있는 말. 그 다음에 눈에 모가 서다. 성난 눈매로 보다. 이렇게 찾았어요. 모는 모설입니다. 모난돌이 정받는다. 모. 우리가 아이들이 모방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모방, 네. 방의, 방법 이런 뜻으로 쓰이는 때 모가 뭔지를 몰라. 의외로 모방 그럼 모가 뭐예요? 눈에 심는 뭐예요? 모서리, 모난돌. 우리 주혜진 양, 주혜진 사님은 뭐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직?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이게 북한어인데 눈에 삼삼 귀에 쟁쟁. 아, 눈에 삼삼, 귀에 쟁쟁. 네. 인상 깊게 남아있던 네. 어떤 사람과의 모습과 목소리가 매우 생생하게 떠오르는 네. 것을 이루는 말. 네. 이렇게 있네요. 쟁쟁하다라는 말은 남북한 다 쓰고요. 네. 삼삼하다는 말도 다 씁니다. 그걸 많이 쓰죠. 삼삼하다. 네. 우리가 근데 삼삼하다가 모습이 잘생긴 것도 그럴듯한 것도 쓰지만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기억이 되는 보일 듯이. 감사하다. 근데 그 삼삼하다가 시각적인 안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말은 밟힌다는 말이에요. 눈에 밟힌다. 눈이 무슨 다리가 있어. 근데 눈에 밟힌다는 말 저도 들었어요. 네. 눈에 밟힌다. 참 그 우리 말 중에서 매우 매력적인 말이 눈에 밟힌다. 눈에 삼삼하다. 배고플 때 막 먹고 싶은 게 막 눈에 삼삼하게 떠오르죠. 네. 그런 거고. 야, 너 오늘 모습이 삼삼한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죠. 자, 이현주 시인 뭐 찾았습니까? 눈의 종류를 보는데 네. 거정눈, 거정눈. 눈 커플이 내려온 처진 눈, 예, 처진 눈. 그다음 들창눈이라고 들린 눈. 예. 들창 코가 있고 들창 눈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이 들창이라는 게 창문 위로 이렇게 들어서 네. 걸어놓는. 이게 눈꺼풀을 끈으로 묶어서 상투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야지. 예. 저 하나 찾았어요. 속담. 눈 있고 손 살다. 눈에는 매우 익숙한 일인데도 실제 행동을 하려면 네, 실천하려면 대로 되지 않는 네. 걸 비유. 눈에는 익은데 손에는 설어. 네. 이 만사가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훈수를 잘 둬. 네. 옆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뒷짐지고 훈수를 입으로는 다 해. 예. 입방 좀 떨어. 입방 좀 떨어. 이렇게 주댕이만큼. 주댕이만 깐다.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높낮이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 발표했습니까? 나비눈이라고 이쁜 단어가 있는데 나비눈. 내용은 누나를 보려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눈짓인데 네. 이게 못마땅해서 누나를 보려고 이름은 이쁜데 못마땅해서 누나를 보려 자,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나비가요. 나비를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이쁜 말이 이제 나비 물. 나비 물. 물을 한 대야를 딱 떠서 허공에다가 쫙 끼얹으면 날개가 쫙 펼쳐져. 이렇게 쫙. 그 다음에 이제 앞발, 먼저 시간에 배운 앞발의 뒤꿈치하고 뒷발의 앞 발끝하고 그게 이제 나비 걸음. 나비 걸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징검돌을 놓는다고 그래요. 징검돌. 근데 옛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징검돌을 놓을 때 어른에 맞춰서 나비걸음, 어른 나비걸음에 맞춰서 징검돌을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이에다가 또 하나. 아이들. 이제 보폭이 큰 사람은 축축축축 가면 돼. 보폭이 작은 애들은 지그재그로 가면 돼. 근데 이 지그재그로 가게 해놔야 물살이 약해져 밑으로. 그 둘 사이로 싹 빠져나가는 물살이 약해져. 물살이 약해져야만 헛디뎌서 빠진 사람들이 다치질 않아. 막 떠내려가질 않고. 보따리를 딱 놓쳤는데 벌써 그냥 충청도에도 놓쳤는데 전라도까지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 예, 그런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고 징검돌 있는데 보면은 방천말목이 밑에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아니 그 석다리 말고 막아져 있는. 이렇게 말목이라고 알아요? 나무 기둥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아놔서 이렇게 내려 거기서 혹시 빠진 사람들 내려가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전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러셨었죠 옛날에. 참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선친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활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돼. 그 안에는 분명코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눈에 풀칠하다는 말도 있네요, 선생님. 눈에 풀칠하다 입에 있어요. 풀칠하다는 말만 들었지. 네. 입에 풀칠하는 거 뜻이 틀려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입에 풀칠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입에 풀칠하다는 이제 참 아시다시피 예. 예. 잘 입에 못 풀칠이 삼고 하겠어 거. 라든가 예, 예. 입에 눈에- 풀칠은 하겠지. 근데 눈에 풀칠하다는 감은 눈으로 보듯 네. 사물을 잘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풀칠하고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만지기 시기지. 예. 전혀 사물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저는 속담 하나 찾았는데요. 네. 산지기 눈 봐라 도끼밥을 남 줄까? 이런 말인데요. 몹시 인색하니 그로부터 무엇을 바라지도 말라는 말. 산지기 눈 봐라 도끼밥을 남 줄까? 산지기 눈 봐라. 네. 산지기는 항상 매섭죠. 도끼밥 도끼질하고 나오면 조그마한 이렇게 나무 쪼가리인데 그것마저도 남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매우 사람이 인색한. 인색하다. 그게 이제 불 붙이고 아궁이 할 때 불을 끌어당긴다 할 때 인이라는 끌 인자에서 인나무 그런 인나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작을 태울 때 거기에 솔잎이라든가 지푸라기를 넣듯이 네. 괄주 그게 잘 붙고 그것만도 또 모아서 이렇게 화력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마저도 남 안 준다. 네. 몹시 인색한 산지기 눈 봐라. 이제 소설 쓰거나 산문을 쓰는 사람들은 네. 이 사이사이 많이 넣으면 너무 옛것에 의탁해가지고 글이 예스러워지는 우려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산문에 한두 개, 하나 정도 이렇게 슬쩍 박아 넣으면 좀 품격이 좀 있어지고 문장의 믿음성이 가고 이런 말도 다 있네? 외려 또 신선함을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긴 원고를 쓸 때 원고 매수를 늘리는데 좋습니다. 쓰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저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까치발 많이 쓰죠. 까치발 언제 씁니까? 까치발 뭐 높이 실험해서 뭐 끊을 때 높은 데서 꺼낼 때 자기보다 자기가 지금 지면에 발을 다 디뎠을 때보다 더 몸을 높게 해야 할 때 뒤꿈치를 들죠. 뒤꿈치를 들어서 한 7cm 올리고 그래서 팔을 더 높이 이렇게 해서 실엉에 꿀단지 같은 거 꺼낼 때 까치발 듣습니다. 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이번에 사전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찾는 부분들은 외자를 많이 찾아봐요. 눈도 그렇지만 발, 내가 발을 뭘 알지? 근데 발이 엄청 많습니다. 발이. 그럼 발 그러면 그냥 우리의 발만 생각하는데 항상 외요 많습니다. 오늘 두 분의 혜진 선생님은 속담 관용구를 찾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단어, 낱말을 찾아봅시다. 늘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 이럴 때 한번 찾아보고 이따 시간 나면은 더 많이 한번 찾아봐야지 해놓고 또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또 잃어버리고 단어가 상당히 많죠. 558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발은 뭐 우리가 발을 치다 이런 것도 함께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끝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미사로 쓰이는 것도 있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야, 누구나 알고 있는 걸 찾으셨군요.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서발이 예. 서발이 뭐예요? 서발이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서 긴 막대. 서발, 네. 세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 몽둥이 하나 들은 거죠. 음. 서발. 한 발이 한 발이 예. 한 대부분 자기 키가 한 발 아니에요? 우리가 옛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름이라고 이제 아름, 한아름. 한아름이 이쪽 손끝에서 이쪽 손끝까지인데 대충 그 길이가 자신의 키와 같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신체 이렇게 그려놓은 신체도 보면 저는 외발, 지발. 외발, 지발. 네. 창어지, 백지, 분백지 등 전통 한지를 뜰 때 사용하는 발이래요. 그 이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발은 네. 신체의 신체? 발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아니고요. 그것을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발보다 발가락이 더 이 크다.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잠깐만. 어떤 뜻으로 쓰였습니까? 네, 일이 도리와 반대가 되는 경우를 음. 비유적으로 우리는 배보다 말. 배꼽이 더 크다. 음. 발보다 발가락이 더 길다. 더 크다. 네.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어떤 사물에는 있습니다. 참외. 아니요. 참외도 배꼽이 있어요. 그렇죠? 자, 식물에도 배꼽이 있어요. 네, 배꼽 꽃 떨어진 자리, 네. 마지막 꽃이 이렇게 지고 있던 자리, 암꽃 그게 지고 있던 자리. 그런데 꽃이 지고 있던 자리가 아닌 열매인 경우 외피 바깥에 가시가 있는 껍데기가 있고 안에 있는 속껍질이 있고 또 속껍질이 있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주로 먹는 밤. 밤은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요? 밑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넓어. 아. 거기가 다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거기로 빨아들였던 것이죠. 그게 배꼽이야. 우리가 배꼽으로 엄마의 영양분을 그렇죠. 거기서 받았잖아. 네. 밤도 거기서 받는 거잖아. 응?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도 그 부분 붙어 있다가 네. 이제 더 클 수 없어서 딱 떨어질 때 얘가 뾰족하잖아. 굴러서 계속 가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뾰족하니까 딱 굴러가지고 그 중력에 의해서 뾰족한 부분이 탁 처박혀. 그러죠? 그 뾰족한 부분에서 싹이 나오죠. 그 안에 있는 건 영양분 삼아서. 이게 다 뾰족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화를 한 거죠. 동그래가지고 딱딱딱딱 굴러가가지고 쭉 계속 굴러가지고 동네 마당까지 내려오면 안 되니까 숲속에 그냥 처박혀서 나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뭘 찾으셨습니까? 뱀을 그리고 발각이 된다. 화사첨조.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서 오히려 못쓰게 만들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니, 한자입니다. 뱀을 그리고 발각. 화사첨조. 화- 옛날에 그 제사가 많을 때 주인 어르신이 너희들 너무너무 제사상을 차리느라고 고생하였으니 술을 한 그릇 먹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이게 하인이 둘이었어. 그 중에 하나는 이정록처럼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거든. 가만히 보니까 둘이 나눠 먹으면 별거 아니야. 내가 다 먹고 싶어. 내기를 해야겠어. 그럼 내가 잘하는 걸 내기하자고 그러겠지.
그래서 야 우리 땅바닥에 뱀을 그려서 먼저 그리는 사람이 다 먹기로 하자. 둘이 먹기는 너무 모자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뱀을 싹 그렸어. 옆에를 보니까 아직도 비늘 입히고 있어요. 천천히. 얘는 한 10분 있어야 겨우 뱀을 그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에 얘가 다리를 그립니다. 뱀에. 어? 다리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벌써 얘 벌컥 확 다 마셔버렸는데 뒤늦게 그리던 놈이 다 그렸다고 싸움을 하겠죠. 너 난 벌써 뱀을 그렸는데 네가 이제 그리고 먹으면 어떡하느냐. 나는 다 그려놓고 시간이 남아서 발까지 그리고 있다. 어? 쓸데없는 그래 그게 무슨 뱀이야? 어? 만약 도마뱀을 그리더라도 발을 무슨 4개만 그려야 할 거 아니야? 얘는 지네처럼 그린 거지 막 계속 발을 세상에 없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발을 잃게 되는 경우를 그림화, 뱀사, 첨, 보텔첨, 사사 첨족, 발족, 화사, 첨족 줄여서 사족, 뱀다리, 뱀사. 그럼 사족을 못 쓴다는 건. 그건 넉사자 발족자. 사족. 사지, 사족. 저는 북한 말인데요. 네. 발쪽찜 족발이래요. 왜 이게 도대체? 아니 우리 육순 여사께서는 이제 앞으로 발쪽찜 먹으러 가자 그래. 족찜, 족발.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언어를 중첩해서 쓰는 언어들 많죠. 네. 역앞을 역전앞 이러죠. 네. 역력자의 앞전자 쓰면 역전에서 만나자 그러면 역 앞에서 만나는 거지. 안에서 만나는 건 역에서 만나자, 역전에서 만나자. 근데 역전 앞에서 만나니까 역 앞에서 앞에니까 그 앞에 있는 무슨 양지 서점에서 만나야 돼. 천안역에서 옛날에 만났을 때. 그거 쭉 앞에 와야 돼. 또 처대기인데 처가집. 처가가 부동산 투기하면 처가가 또 집이 또 있는 거지. 처갓집, 족발, 그러죠? 네. 족도 발이고 발도 발이고 족발에 나 있는 발이야. 선생님, 네. 고양이 발에 덕석이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덕석은요. 네. 뭐예요, 덕석이? 두 사람이 추운 지방에 소 등에 얹어주는 네. 덕석 그 덕석이구나. 덕석. 네. 고양이 발에 덕석을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뜻이? 그 뜻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고 뭐야?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양이 발에는 뭐가 있어요? 고양이 날카로운 거. 예? 발톱. 발톱. 발톱을 숨겼네요. 어떤 이 관용구도 지금 또는 속담을 보면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한두 번 사용했던 어떤 것들이 체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느냐? 아니, 최대한 체록해서 사전에 모셔둬야 돼. 그게 언어를 풍부하게 하고 옛 어른들의 표현들을 잃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이 관용구들을 잘 안 써요. 요즘에는 관용구를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야. 공동체 마을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배울 수가 없어. 핵가족화되고 또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찍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체록해서 이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 사라지지.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무슨 SNS로 대화를 하는데 속담 넣고 관용구 넣고 이러다 보면 벌써 다른 애들 막 대화 벌써 다 하고 나 혼자 그거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비유를 해도. 그래서 초등 1학년 유치원생들 초 2, 3학년 애들한테 문해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문학 강좌가 생겨나고 책들이 그렇게 5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거든요. 관용구거든. 엄마는 계속 열받아. 열받는 거는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지. 왜 엄마가 열을 봐? 야, 피를 쏟는다. 그럼 119 불러야지. 야, 엄마 진짜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열받아 정말. 눈에서 피 난다. 그럼 애가 가서 119 누르면 안 되잖아. 엄마가 지금요 열받아서 눈에 피를 쏟는데요. 이 상황에 따른 이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4차원 아이야. 본래는 4차원이 아니고 1차원인데 4차원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1차원도 안 되는 문해력 때문에 제 행동이 4차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 아이들로부터 이제 소외를 받게 되니까 빨리 문해력 수업을 또 받는 거죠. 선생님은 문해력이 쫙 들어가서 비유를 일상적으로 써. 근데 애들이 그걸 헐, 맹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의 반전. 그래서 그걸 새로운 과목, 책 이렇게 돼서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문해력 수업. EBS에서도 자주 하더라고요. 이게 속담과 관용구. 이제 여기에서 시사, 상식, 역사까지 합쳐져야 또 이해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무슨 우리가 병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36개 설명 이게 뭐지? 속담을 모르는데 아니 땐 물두개 연기나랴 그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같은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외국 사람한테는 모르죠. 온돌이 없는 나라에 가서 굴뚝도 없는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이글루에서 살아. 얼음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 쓰면 봄, 여름이 없는 나라에 가서 봄, 여름에 해당되는 관용구를 쓰면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에 가서 눈에 관계된 비유를 우리가 쓰면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단절이 온 거예요. 언어에.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이 생겨나 책이 생겨나 그 빈틈을 여지없이 거대 자본의 출판사들이 끼어들어서 상업적으로 우리 아이 바보가 될 수 없다 해서 막 또 책을 막 팔아먹고 이런. 실제로 문해력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학교에. 문해력이라는 말이 생기고요. 강좌가 생기고 책이 많이 나왔어요. 책. 나도 샀어요. 진짜. 나도. 우리는 거의 알죠. 그죠? 네. 우리는 거의 아는데 아이들한테는 신세계예요. 시보다 더 어려워. 철학책보다 더 어려워. 철학책보다. 사용자도 그래서, 같은 걸 아이들이 어, 이해를 못한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 언어 사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